분위 바꿔볼게요. 어머, 이거 무슨 영화 제목 같은 상황인데요, 하재근 평론가님. 예,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쯤에 이혼을 한 두 중년 남녀가 있었는데 네. 이혼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사이가 완전히 남남이 된 게 아니라 가정 대소사를 함께하면서 자주 만남을 이어왔던 거예요. 거기 이제 그 남녀 커플 중에서 여성이 60대 여성인데 네. 20년 동안 함께 가정 대소사를 해왔지만 사이가 좋은 건 또 아니었습니다. 아이고. 여성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었는데 아이고. 그게 뭐냐면 네. 과거에 전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혼하게 됐다. 거기에 대한 앙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. 네. 그러던 차에 작년 6월 달에 이 60대 여성이 전 남편이 최근에 과거에 이혼이 원인이 됐던 그 여성하고 연락을 취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이 60대 여성은 화가 났던 것이고 그래서 한 달쯤 전에 전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. 당신 그때 바람 폈던 거 맞지? 라고 화를 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전 남편이 또 화가 난 거예요. 화가 나서 네. 야외에 있는 굴착기에 네. 60대 여성을 1시간 정도 동안 묶어뒀다가 네? 풀어줬습니다. 아니, 아무리 화가 난다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, 사람으로서 진짜. 아까 앵커님이 영화 제목 같다, 그러니까 한 영화의 제목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계속 드라마틱합니다. 진짜요? 네, 60대 여성이 1시간 동안이나 굴착기에 그것도 야외에 있는 굴착기에 어머나 묶여 있었으니 세상에. 얼마나 공포와 뭐 고통에 시달렸겠어요? 네. 그러면서 느낀 게 남편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이었던 거예요. 어머나. 그럼 복수심과 증오심을 어떻게 풀었을까? 막연하게 전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어머나 세상에. 네.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요. 뭐로 했냐면 무당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는 않고요.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자립점이 강합니다. 힘을 키우려고 1년 동안이나 헬스장을 등록해서 헬스를 시작했어요. 아이 세상에. 네. 아니 건강관리로 헬스장 다닌 게 아니라 무슨 복수 때문에 네. 헬스장 다녔다는 건 진짜 권장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. 어쨌든 네네. 말씀 이어가 볼까요? 최재문 교수님 온데 보세요. 네. 지금 저 아내분이 심정은 이해돼요. 왜냐하면 애초에 그것도 물론 단정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죠. 의심 때문에 지금 수십 년 전에 헤어진 거잖아요. 근데 그렇죠. 뭔가 그 마음이 증오하면 계속 남아있었나 봐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작년 6월에 다시 찾아갑니다. 이 남편이 양식장을 하고 있는 양식업을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같이 술을 마십니다. 어허. 술을 마시고 나서 과거에 그 사건을 언급을 해요. 굴착기에 나 묶어놨잖아 1시간. 세상에. 당신도 한번 묶어봐. 어머나. 그리고 욕을 합니다. 어머나.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계속 욕을 해. 1시간 이상을 계속 얘기해요.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귀찮아서 그래 해줄게 어머나. 하고 묶입니다. 손을 묶여가지고 굴착기에 묶여요. 설마 했겠죠. 그랬죠.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나 좀 풀어줘. 근데 이 여성분이 안 풀어주는 거예요. 어머나. 당신도 그러니까 전 남편한테 나도 내가 느꼈던 고통을 너도 느껴봐 하면서 풀어주지 않자. 이 남자가 이제 발로 막 차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. 어머나. 몸싸움이 발생하게 돼요. 네. 그랬더니 이 여성이 만약에 손이 풀리면 나를 해칠 것 같으니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합니다. 뭔데요? 도구를 이용해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맙니다. 어머나 세상에. 설마 했는데 그 복수심과 증오심이 전 아내분이 가지고 있던 복수심과 증오심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어요. 박성배 변호사님,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? 이 사건에 대해서. 상황에 따라서는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높은 형기 예상됩니다. 실제로 재판부 이 여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 인연을 맺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범행 수단과 방법,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. 또 전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, 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. 더군다나 이 여성은 마약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이 확정됐습니다. 즉,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. 혹시요, 박성배 변호사님, 여러분 혹시 오해는 마세요. 제가 이 여성분의 행동을 범행을 두둔하려는 건 요만큼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은요. 그런데 혹시 이 여성은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아니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훨씬 전에 나에 대해서 굴착기에 묶고 1시간 동안 묶어놨단 말이에요. 왜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
이 형량에 참작을 안 하는 겁니다. 이런 주장 안 했을까요?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그 이유가 들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사정도 재판부가 참작을 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자신을 1시간 동안 묶어둔 그 사안은 전 남편이 실제로 살인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그 일은 마무리된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. 아하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 보복으로 살인 범행까지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그 범행을 실행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. 네. 징역 17년이면 아마 초범으로 보이는데 초범으로서는 나름 중한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어요. 이 여성분, 이 전분이란 이 여성분은 반드시 정말 참여하고 교도소에서 참여하고 정말 평생 석고되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.